여러분 작년에 김영란법 기억할 겁니다. 그때 제가 김영란법이 굉장히 엉성한 형태로 여야가 그냥 뭘 했다라는 걸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위해서 합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엉성함이 나중에 위헌 소송도 제기될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누더기가 되어서 있어나 마나한 법이 되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을 엉성하게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본질적인 목적 아니었겠는가. 즉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앞뒤가 안 맞도록 해서 위헌 소송에 걸려버리든지,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법이 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게 되는 그런 법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내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유예 조항도 넣어놨고요. 몇 년 뒤에부터 한다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업협회 연합회 등과 함께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라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뭔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빼버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김무성 대표조차도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좋은 법이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은 큰 피해가 농축수산물 생산업자들에게 가지 않도록 잘 상의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어제 이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 나왔는가 하면, 김영란법에 따르면 단순한 사교, 의뢰, 부조 목적에서 물은 주고받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고 거기에 가능한 액수를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난 5월달인가 국민권익위 시행령 제정을 위한 그 토론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상한가를 얼마로 정할 거냐, 즉 이 사교, 의뢰, 부조, 즉 설이나 명절이라 가지고 이 주고받는 선물은 사교나 의뢰로 간주하는 거고, 부조라는 것은 상갓집이나 안 그러면 결혼식 등에 돈을 주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지난 5월 토론회에서 음식 선물은 5만원에서 7만원이 적절하고 경조사 비용은 10만원 이하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우협회라든지 또 무슨 굴비협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한 그런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 조직에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융통성, 일본말로 유도리를 가져볼 건가를 가지고 어제 토론회가 열렸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나온 안들이 뭔가 하면, 이 선물 상한을 30만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우나 굴비나 과일이나 이런 게 30만원 넘는 건 잘 없으니까 선물 상한을 30만원으로 올려버리면 해당이 되지 않겠냐. 참,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그렇죠.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또 설하고 추석 등 명절에는 이 김영란법을 배제되는 걸로 하자, 한시적으로. 고유풍습에 관한 부분은 배제하자. 그리고 또 8조 2항을 아예 삭제하자. 8조 2항이 뭔가 하면 김영란법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2배에서 5배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때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련 없이 처벌한다고, 행사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100만원 이하로 됐을 때는 8조 2항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그 받은 액수의 2배에서 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래 되어 있는, 이걸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란을 바라보면서요, 참 진짜 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농산물 중에서 어떤 항목을 제할 겁니까? 한우, 뭐 제주, 뭐 제주도, 흑돈, 또 무슨 뭐 토종닭, 뭐 밤, 사과, 대추, 꿀, 뭐 수산물 중에서 뭐 제주 깔치, 무슨 뭐 영광 굴비 이래 정할 겁니까? 안 그러면 농축수산물을 다 없앨 겁니까? 그럼 농축수산물 뺐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인삼? 아, 인삼도 또 농축수산물에 들어간다고 억지로 우겨서 뺐다 칩시다. 그러면 명절 때 그런 거 말고는 안 줍니까? 그럼 술은 또 어떡할 겁니까? 예? 요즘 뭐 국산 명주 이런 경우에 30만원, 뭐 5만원, 10만원 훨씬 넘어가는 거 많죠? 자, 안동 소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농축수산물이라고 또 빼다 칩시다. 그러면 가공식품들은 우리는 또 안 넣어주냐고 이야기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다가 나중에 간해수공업자들이 제사상에 치르는 제기도 넣어달라고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뭐 과거에 농업 쪽에서 오래 일도 했고 농민들의 이 아픔에 동감도 하고 공감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호적입니다만은 법을 처리하려고 하면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이제는 통과된 걸로 뭐 하겠습니다, 뭐 박수 칩시다 하면서 하면, 어제 TV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한우협회 회장님인가 뭐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당연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의 그 일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런 식의 토론을 해서 이걸 앞으로 통과시키자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저는 어제 뭐 농업이나 수업, 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는 빼자 저거는 빼자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제정신인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죠. 둘이 똑같으니까 통과시키겠죠. 자, 대한민국에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대한민국이 투명성 수준이 174개국 중에서 43위였다. 뭐 어떤 조사에서 이것보다 훨씬 뒤에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뒤에는 바로 동남아나 아프리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어지간히 부패하고 그런 부패 네트워크가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솔직히 명절 선물도 그런 일환에서 주고받는 부분이 많았죠. 뭐 권력 좀 있으면 명절 때 안 봅니까? 국회에 명절 때마다 국회 앞에서 선물 분류하는 모습이, 국회 안에 택배 선물이 와가지고 그 선물을 쌓아놓고 국회 직원들이 분류하는 모습이 가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부터 명절 때 오는 모든 선물은 양로원이나 복지원으로, 고아원으로 다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공직자들은 일체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각오로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부터요, 여전히 선물을 받고 있으면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시행령을 정하려고 하니까 한우업자가 반대해서 한우 빼주고, 굴비업자가 반대해서 굴비 빼주고, 이제 소주업자가 반대해서 소주 빼주고, 이렇게 이제 시행령을 정하면 이 법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각오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나라 정말 진짜 부패 안 없어질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서서 부패 척결하겠다고. 네? 지금 8개월째 뒤져도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정리가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한국의 수준에 너무나 높은 이 과도한 법이었나 보고요. 이 법을 나중에 누더기로 떼서 사실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서 그거는 다음 국회에서 하고 우리는 일단 당선이 돼야 되니까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그 공만 누리자. 그리고 추석 선물은 여전히 받자. 네? 이 시행령 제정될 때 한우도 빠지고 굴비도 빠질 거니까. 그런 겁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